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면서 현재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가운데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시장을 이끄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다. 이런 이더리움에 대한 낙관론을 담은 전망들은 요즘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낙관론자로 꼽히는 분석가조차 최근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밝힐 정도로 이더리움의 기세는 매섭습니다. 그만큼 런던 하드포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이더 소각 이슈의 영향은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건 과정일 뿐 더 큰 목표가 머지않아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전망과 분석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앞날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상승 동력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단연 런던 하드포크입니다. 이더리움은 8월 5일 런던 하드포크 출시 이후에 나흘 동안 무려 39,000개 넘게 소각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지금도 24시간 기준으로 1분에 3.5이더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실상 무제한 발행량의 특성을 가졌던 이더리움이 희소성이라는 특성까지 더하게 되면서 그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시세 역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상승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이 2개월 동안의 가격 따지기를 벗어난 데 이어서 이더 BTC 가격 비율 지지선 0.05 위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차 저항선은 0.08 부근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이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 당시 비트코인 대비 부진한 성적을 보였지만 2016년 시작된 어센딩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소각 이슈 말고도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NFT 마켓이 대부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상 현존하는 최대 NFT 마켓으로 꼽히는 오픈시의 경우에 역시 이더리움 기반인데, 올해 들어서 지난해 대비 무려 76,0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카르다노나 리플 레저가 NFT 기반 DApp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선점 효과를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기반 NFT 마켓은 아주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NFT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디파이 금융입니다. 디파이의 대장으로 불리는 유니스왑은 역시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현재 유니스왑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가장 대표적인 DAp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니스왑의 유동성 총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유니스왑은 최근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수수료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사용량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스왑을 넘어선 이더리움 DApp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서서 언급한 이더리움 기반 NFT 마켓 오픈시입니다. 이더리움을 상징하는 디파이와 NFT에서 유니스왑과 오픈시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시장에서 이 둘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호화폐 전문가들 역시 잇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한 호의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로레스는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의 달라진 위상과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로렌스는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비트코인의 지위를 넘겨받았다. 앞서 거의 모든 경우 비트코인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해 왔지만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클 매클로는 비트코인이 경로의 중간에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2020년 12월 10.06%에서 현재 20%로 상승했다라는 점,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거래 건수와 수수료 모두 비트코인을 능가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2022년이나 2023년에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관심은 과연 이더리움의 시세가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 여부인데, 최근 워낙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니 $10,000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 데이비드 러셀은 이더리움이 회사라면 구글의 알파벳과 같을 것이고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이제서야 발휘될 것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은 반면 2005년의 야후와 비슷하다,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흥미는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올해 안에 $10,000,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폭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더리움은 지난 6년에 걸쳐서 상당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베테랑으로 불리는 스펜서 누는 이더리움은 지난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하면서 역시 $10,000 도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4개의 차트를 공유하기도 했는데 2015년 연간 트랜잭션이 사실상 제로였지만 2020년에 3억 건으로 증가했다라는 점, 또 이더리움 가스가 2021년 말까지 350만 이더를 돌파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연간 이더 활성화 주소 역시 2021년 사상 최고치인 3천만 개를 기록했고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2020년 1,500만 개 이상으로 급등했다라는 점 등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지난 6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온 배경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더리움은 이미 엄청난 성장을 읽어왔고 런던 하드포크는 이러한 기초 체력을 더 빛나게 만드는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였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주목도를 이렇게 크게 높인 런던 하드포크는 사실 이더리움 2.0으로 가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더리움 2.0은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막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거래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함께 목표로 합니다. 이번 런던 하드포크가 거래 수수료 이슈와 소각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다음은 이더리움 2.0의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분 증명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증명 POW 방식은 더 많은 컴퓨팅 작업을 한 채굴자에게 블록 생성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전력을 쓸 수밖에 없는 방식이고 비트코인의 에너지 이슈는 POW 방식에서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정 지분을 미리 예치한 채굴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무려 640만 이더, 135억 달러 상당이 이더리움 2.0을 위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 이더 유통량의 6% 정도가 이더리움 2.0에 락업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치된 이더가 많다라는 것은 시장에 공급된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기도 해서 시세 상승의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기존 대비 전력 소비를 99.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더리움 재단의 설명입니다. POS 방식으로 구현한 네트워크 비콘 체인은 2020년 12월 런칭이 됐고 늦어도 내년까지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와 합쳐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 역시 POS가 구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런던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2.0 병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더리움 주변에는 호재성 상황이 펼쳐져 있고 또 펼칠 예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2.0의 다음 목표로는 확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디파이 금융과 NFT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수수료가 비싸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이 꾸준히 불거져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이른바 샤드 체인입니다. 이더리움 2.0의 1단계에서는 샤드 체인을 비콘 체인에 연결하는 것이 목표인데, 샤드 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샤딩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입니다. 체인당 저장하는 데이터 크기를 줄여서 네트워크 정체를 막고 초당 거래 가능한 거래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트워크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2단계 목표는 64개의 새로운 샤드 체인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더리움 메인넷도 하나의 샤드 체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특히 이더리움 메인넷 외부에 별도의 블록체인을 두는 레이어 2도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이때 거론되는 게 롤럽입니다. 롤럽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수수료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레이어 2에서 많은 거래를 처리하고 거래 결과만 이더리움 메인넷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거래 처리는 별도의 블록체인에서 한 뒤 거래 결과만 이더리움 메인넷에 남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탈릭 부테린은 샤드와 롤럽이 각각 50배에서 100배 처리 용량을 끌어올릴 것이다. 2020년 말에는 샤드와 롤럽이 각각 도입돼서 기업적 수준으로 확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사실 이더리움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들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예고되어 있는 변화와 도약이 상당히 엄청난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소각 이슈만 현실화돼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더리움의 파급력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안에 벌어질 일이라고 하니까 홀더들이 설렘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2022년과 2023년을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비롯해 엄청난 도약 지점으로 지목한 것은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봤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치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